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9탄. 오늘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 수업을 1탄부터 적어도 7탄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한테는요, 눌림목 매매가 굉장히 쉬운 이론일 겁니다. 하지만 1탄에서 7탄까지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집어드리자면요. 2탄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탄에서 이동평균선과 실제 주가의 차이를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이 이격도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요 내용을 아셔야지만 우리는 눌림목을 이해할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동평균선이 뭐지? 이격도가 뭐지? 라고 잘 모르시겠다 라시는 분들은요,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2탄과 3탄을 꼭 들어보신 후에 이 9탄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상승 눌림목의 기본 전제 상황과 실제로 상승 눌림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글로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조금 정리를 그림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마구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력이 들어가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요, 20일 이평선은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뒤쪽에 생깁니다. 실제 주가보다요, 뒤쪽에 이렇게 그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일본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죠?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던 캔들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쪽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번, 20일 이동평균선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진다. 바로 여기가 상승 변곡점이죠. 계속 하락하던 녀석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3번, 상승 변곡점 이후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앞전에서는 이제 거래가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세력이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막 내놓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거래량이에요.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 3박자가 바로 상승 눌림목이 생기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뭘 말합니까? 세력이 들어왔나 봐 라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심지어는 이동평균선마저도 우상향이 되면서 야, 나 세력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는 게 거래량. 거래량 역시요, 세력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지만 생겨나는 거다. 자, 모든 3박자가 세력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이 들어올 때 초반에 사서 털고 나가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사실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언제 내가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뭐다? 눌림목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지 이 상황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3탄에서 배웠던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실제 주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요, 주주들이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본다는 건데, 이평선 위쪽은 수익, 아래쪽에 있으면 손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이제 개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걸 수익을 실현화시키고 싶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매도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무한정 끌어올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계속 팔고 싶어 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력이요, 잠시 손을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이 손을 뗍니다. 세력이 손을 떼면 그 떼는 순간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이렇게 살짝 떨어지거나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아이고 조금 더 잘라야겠군요. 예, 그러면 이제 세력이 손을 떼고 그래? 그렇게 팔고 싶어? 우리가 다 팔아주진 못하겠어. 너희끼리 알아서 팔고 사고 해. 우린 잠시 손을 떼고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거래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거래량이 쪼그라들고요. 사람들의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면서요. 주가를 견인을 할 때는 굉장히 크게끔 막 양봉들 막 나오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하지만 세력이 손을 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캔들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20일 이평선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바로 20일 이평선과 실제 주가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이격도가 100에 근접한 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격도가 100이 되면 더 이상 손실도 수익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올랐으면 되겠다라고 그런 바램을 같이 여기서 팔아버려야겠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세력이 투입이 돼서 쭉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돌아온 세력 반가 반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격도가 100을 넘어서게 되면서 또다시 팔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개인들이 생기면 세력이 잠시 내버려 두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다시요. 100에 근접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막 판다고 내놓는 사람 없네. 다시 힘껏 끌어올려 볼까? 자, 주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승 눌림목. 아까 상황은 설명했고요. 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격도가 커지면서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세력이 손을 살포시 떼면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주가는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더 이상 안 오르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격도가 100에 근접해진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때 세력은 어디에 관여하냐면요. 무작정 얘를 방치하지는 않고요. 이격도가 100에 근접한 시점에서 자,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볼까? 영차.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볼까? 영차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을 확 튀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 요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실망 매물, 손절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을 올릴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누가 해주는 일이다? 세력이 해주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다? 세력이 이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다예요. 물론 세력이 이제 이런 이론을 개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겁 좀 줄까? 뿅 이렇게 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눌림목 매매라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요. 자, 요렇게 눌려졌어요. 이렇게 눌려졌잖아요. 눌려졌네. 가격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목에 가깝게 이렇게 눌려졌네요. 눌려졌을 때 만약에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이 없으면 뿅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세력이 내가 올려줄게. 나 아직 여기에 있어 라고 만드는 게 바로 매집봉 되겠습니다. 자, 매집봉. 자, 매집봉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매집봉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 굉장히 거래량이요 확 증가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봉이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봉 길이가 그 몸통의 길이가 작을수록 좋은 세력입니다. 거래량은 크지만 가격이 이렇게 너무 높게 아래로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 않게 작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세력이라 그랬죠. 자, 이와 같이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당연히 매집봉은 거래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눌린 상황에서 빵 하고 등장하면서 예, 올라가면 무조건 얘는 세력이 끌어올리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로 요 매집봉이 출현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장이 마감할 때 이거 확실히 세력이 들어왔지 3시 15분에 사야지 뭐 이러거나 예 주중이다 그러면 3시 15분쯤에 이게 양봉이 되는 거 확인하고 나 여기에 들어가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이 확실히 21 이평선 밑으로 빼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는 자리, 눌림목 매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차트지요. 뭐 더 계속 핫하게 갈지 여기에서 멈출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핫한 차트예요. 왜? 자, 최근 차트죠. 비율입니다. 예. 비율 차트를 조금 봤더니 예,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현재까지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2023년도 1월 25일까지 25일 오늘은 조금 이제 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거의요. 한 달, 두 달, 석 달, 예, 석 달 20일 정도, 100일 가까이를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비율의 그래프를 통해서 눌림목 매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막 주었군요. 막 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살펴볼까요? 예. 봤더니, 예, 눈에 보이시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이 세력 정말 좀 괜찮은데 대단한데 라고 느꼈던 게요. 바로 요런 것들이 예, 세력이 진입하기 전에요. 요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요런 모습들 세력이 진입하기 전에 뭐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어요?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들까 안 힘들까 테스트하는 봉입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테스트봉을 조금 만들어서 테스트를 끝냈어요. 그리고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 괜찮아 이거 끌어올릴 만한 여지가 있어. 심지어 주가도 엄청 싸죠. 얘 주가 얼마다? 굉장히 회사 실적이 좋은데 점점 좋아지는데 1635원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얘는 끌어올릴만 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앞에서 배웠던 캔들 조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에서 더 떨구고 싶지 않아라고요. 예, 주가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멈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뭔 짓을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 갭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뭔 짓을 했어요? 쫙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매집하고 살짝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살짝 끌어올렸다가 요번에는 이제 놀랬지 올라가는 줄 알았지 뻥이야 뭐 이러면서 개미들을 이렇게 놀리면서요. 예 살짝 올렸다가 이러면서 심리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예, 보는 부분은 그 다음 그림을 우리 조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 거래량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얘는요. 예, 거래량이 확 증가했었죠. 사실은 여기에서 매집봉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여의치 않아서 예,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살짝 빠졌지만 굉장히 많이 아마 세력은 매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매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조정 들어갑니까? 예, 기간 조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조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조정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가격 조정과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시키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조정이냐라고 물으면요. 예,
악성 매도 물량을 만들지 않는 기간 조정이 훨씬 훌륭하고 좋은 세력이 만드는 조정인데 얘는 기간 조정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쭉쭉쭉쭉쭉쭉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세력이 장기간 작업해서요. 굉장히 훌륭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캔들은 아니잖아요. 매집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제 개인들도 따라 붙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포시 내려뒀더니 주가는 알아서 살짝 횡보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죠. 뭐가 생긴 겁니까? 눌림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다? 매집봉과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매집봉이 생겨난 거예요. 거래량이 확 증가했죠. 조정을 받던 중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매집봉이 생긴 겁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타임에 들어가면 좋다? 바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되는 장에서 얘 확실하게 매집봉인데 라는 걸 확인사살하고 바로 요 위치에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생기죠. 눌림목이 생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뭐가 생기고 있다? 매집봉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고 있어요. 쉬어가고 있다가 자, 여기에서 또다시 매집봉.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든 거죠. 매집봉일 수도 있지만 살짝 이제 수익을 실현화시킨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우리 좀 쉬다가 자 눌림목 발생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매집봉. 매집봉은요. 직전 주가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녀석을 매집봉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매집봉이요. 여기에서는요. 이 짧은 녀석 있죠. 얘가 매집봉일 수도 있겠네요. 얘 둘 다 매집봉으로 보여집니다. 왜?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의 이 앞전도 2배가 되면서 비록 음봉이지만 거의 떨어지지 않은 음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휙 날아가요. 여기선 이제 20일 이평선과 너무 격차가 멀어져서 언제 떨어지지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제 조금 눌림목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눌림목을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다? 올라가다가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네. 이격도가 이렇게 다시 20일 이평선에 근접하는 지점들, 이렇게 근접하는 지점들이 바로 눌림목이 생기는 구간이고, 눌림목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집봉과 거래량을 확인하셔서 매집봉이 완성이 되는 3시 15분 이후에 봉의 상태를 완벽히 확인한 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여기가 이제 그래 눌림목 생겼어. 여기 매집봉 생기나 봐 이랬는데 오후 장에 싹 털고 싹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선 사실 어디가 상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상투가 아니야. 세력이 여전히 의지가 있어 라는 걸 확인하는 3시 장이 끝나는 3시 15분 장쯤에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요. 다음 10탄에서는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세력이 만들어내는 조정은 어떤 형태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